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훈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이내믹 코리아, 제가 가끔씩 강조하는 말입니다만은 정말로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네, 하루에도 수천 건의 뉴스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네, 이것이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으로 된 부분이 더 많았죠. 거칠고 갈등 요인이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 국민들의 저력으로 대한민국의 이 기초 체력이 든든한 대한민국의 경제력으로 모든 것을 다 흡수를 해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내믹한 코리아로 발전을 했는데요. 글쎄요,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점점 갈등의 골이 깊고 거친 면이 더 상대방을 쓰러뜨리는데 힘이 된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진정한 다이내믹 코리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 1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12일간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명이 날아간다. 공무원 수백 명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 일단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어제 오후부터 지금 현장에는 없습니다. 새만금에는 모두 다 철수를 했죠. 물론 영국과 또 미국 대원들은 제일 먼저 철수를 해서 미국은 미군 기지에 지금 숙박처를 정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석을 한다고 그러죠. 또 영국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각 호텔이라든가 집단적으로 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샤워장이 있고 화장실이 완비된 그런 뭐 기업의 연수원이라든가 유스 호스텔 이런 데를 많이 지금 찾아서 들어가서 지금 잠잘 곳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그런데 이 새만금 잼버리는 정말 총체적인 준비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실히 드러난 요 문구 하나가 다 여러분들께 속 시원히 그 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발 12일만 버티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 수백 명이 날아갈 판이야. 요 12일은 뭡니까? 바로 잼버리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잼버리가 열리는 기간. 담당 공무원이 개막 한 달 전에 야영장 공사업체에 호소를 했다 하는 그 짤막하지만 여기에 많은 것이 담긴, 우리 진짜 이거 큰일 났어. 공무원 수백 명이 날아갈 판이야. 그러니까 12일만 버티게, 12일만 아무 일도 없게끔 그냥 날림공사라고 해도 제발 좀 이렇게 알아서 12일만 버티게 해줘. 네, 샤워장 급수대 넉 달 전에 공사 착수했다. 당초 계획 절반만 설치. 제가 사실은 3월 말 요때 새만금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 5, 6, 7, 8 5개월 전이죠. 그때도 여기가 새만금에서 잼버리 하는 데가 맞나? 근데 왜 이렇게 황량하지? 뭐가 이렇게 건물이라든가 잘 때는 뭐 야영 텐트 치고 야영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기반 시설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황량하지? 라는 것을 제가 목도를 했는데요. 제가 보는 게 다는 아니겠지. 다른데 어디 그 건물이 있고 기반 시설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불과 넉 달 전에 샤워장이나 급수대를 시작을 했다는군요. 공사 시작.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도 절반은 아예 설치조차 못했다. 이 정도로 지금 참사가 예견이 된 상태니까요. 제발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우리 아암님은 다 죽어. 이렇게 지금 부실된 거 아마 잘 모를 거야.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새만금의 잼버리 대회가 열린다라는 게 6년 전입니다. 6년 전, 2017년, 바로 6년 전이라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굳이 따지자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이 된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데 지금 벌써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도 1년하고 5월 10일 날 취임했죠. 그러니까 벌써 8개월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서 1년 3개월이 됐는데
예, 지금 뭐 현 정권, 전 정권 뭐 탓할 지금 계제가 아니죠. 일단 토요일까지 하는 잼버리 행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철저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잘못을 따지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한다라는 것은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또 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뭐 진상조사라든가 책임자 처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글쎄요, 일단 토요일 날까지 진행되는 잼버리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또 본격적인 수사 국면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말씀 도중에 또 어제에 이어서 오인성님이 또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네요. 아주 이모티콘이 또 어제보다 더 아주 상큼합니다. 저렇게 점프를 해서 우리 아사투데이 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 저렇게 성원을 보내는 이모티콘. 오인성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 오인성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댓글에 잘 나타나시지 않다가 갑자기 짜잔 나타난 뭔가 좀 이렇게 굵직한 아주 뭐라 그러죠? 그거를 항상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처럼 굵직하게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인성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잼버리 주요 공사 용역 이 표를 아마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6년 전에 우리가 한국의 잼버리가 국제 잼버리가 뭐 보통 한 4-5만 명이 참가를 하는 대회니까 굉장히 큰 대회인 것만은 분명히 아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예산이 1171억 원이 돼 있습니다. 예산 이 시설이나 기반 공사에 1171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 어디에 배정이 됐을까요? 여기에 조직위원회에 810억 그리고 전라북도와 부안군에 301억 합해서 1171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가 84억, 사업비가 656억, 시설비가 130억 이렇게 돼 있죠. 시설비가 130억이었는데 야영장, 즉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설치를 하는데 119억이 들었고 침수대비, 자갈 포장을 하는데 111억이 요거는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책정이 돼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샤워장, 급수대 설치라는 게 불과 4개월 전에야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원래 예정된 것보다도 반도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119억의 절반 이상은 다른 사람 손이 탔다. 다른 사람 주머니로 돌아갔다는 얘기 똑같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도 60억 이상은 꿀꺽한 세력이 있었다라고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119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돼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반도 채 설치가 되지 않았다. 예정보다. 예를 들어서 샤워장 뭐 한 800군데, 급수대 400군데라고 딱 그거에 편성돼서 예산이 나왔을 텐데 예산 따라서 설치한 게 아니라 절반은 꿀꺽했다. 자, 이제 꿀꺽한 사람은 지금 요새 잠을 푹 잘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이 열대야뿐만이 아니라 저걸 생각하면 아마 등골이 오싹할 겁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저기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줄 거 주고 나도 한 10억 정도 챙겼는데 이제 그대로 내가 감방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열대야뿐만이 아니고 지금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등골이 오싹할 겁니다. 뭐 여기에 야영장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위에 보면 사업비가 656억인데요. 급식, 프로그램, 홍보관이 205억, 항공, 수송, 본부 운영이 127억, 텐트, 그늘막, 보험, 청소에 105억. 청소도 원래 운영을 했던 105억의 금액의 절반도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 보험, 그늘막, 텐트 이거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은 꿀꺽한 세력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이제 관계자들,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 또 여기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돈은
한두 사람이 먹은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충분히 근거가 되고요. 네 번째 이슈에서 이걸 다뤄볼 예정입니다. 폭염 방역 대비 및 의료시설이 37억, 개회식 폐영식 K-팝에 45억, 프리잼버리 운영에 136억. 이 돈이 정말 다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국고에서 나온 돈입니다. 즉 우리 돈이란 얘기입니다. 세금. 우리가 세금 내지 않으면 국고가 텅 빌 수밖에 없죠. 제가 낸 세금 또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절반 이상을 꿀꺽한 세력, 지금 잠을 못 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끝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전원 색출을 해서 이거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감사원의 업무, 직무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뒤에는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여기에서 나서서, 이거는 뭐 전형적인 부정부패 아닙니까? 전형적인.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맡고 있는 수사 7개 항목 중에도 부정부패 요 항목에서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뭐 한두 끝도 없죠. 상하수도 기반소설에 205억, 강제배수 대집회장에 30억. 이 중에서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절반 이상은 뜯어먹었다, 뜯겼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잼버리 주요공사 용역 착수 시점을 한번 볼까요? 2017년 8월 17일 날 개최지가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이 8월 9일입니까? 8월 10일입니까? 8월 9일이군요. 8월 9일이니까 거의 6년 딱 지났습니다. 6년 전에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우리가 개최권을 따오지요. 그럼 6년이라는 시간이 물론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던 이 기간이었는데, 저 여러분 보십시오. 저 샤워장, 샤워장에 그냥 이 커튼 하나 이렇게 있고, 샤워장에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샤워장 뭐 이렇게 꼭지가 떨어져 나가고 관리가 엉망이었다. 결국은 이 부실한 샤워 시설에 태국인가요? 태국 관계자가 이 남자 관계자죠. 남성 관계자가 여성 샤워장에 들어가서 또 그 불을 지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 실태가 거의 빵점이었다. 그냥 앞에 남, 여 이런 것만 붙여놓고 도대체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2021년 11월 25일 날 용역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반시설 설치 공사 70억을 들였는데 야영장 배수시설이 미비가 됐다. 여러분 그 잼버리 공사 바로 직전에 비가 또 왔습니다. 비가 이 청주 오송, 제가 제 고향 청주의 오송처럼 미웃강이 범람을 하거나 그런 아주 집중 홍수가 이 지역에 있었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가 일주일 내내 온 상태라 야영장 배수 시설이 이게 도대체 배수 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그 물구덩이에 옆에다가 그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는 그런 사진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영장에 배수 시설은 하지 않고 제발 비야 오지 마라 라고 고사 지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뒤에 뭐 여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샤워장 급수대 설치공사 18억인데요. 밖에서 들여다보는 샤워장이 논란이 되어 있다. 또 마찬가지로 계획 대비 43에서 67, 그러니까 매 항목마다 절반 정도만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43에서 67은 뭐 50%라고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50%만 설치를 했다라고 돼 있었죠. 샤워장 급수대. 여기에 절반 이상은 우리 그 세금을 뜯겨 먹었다. 그 세력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접해야 될 그럴 주요 이슈일 테고요. 야영지 방제도 마찬가지고 모기 등 해충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다. 공연 무대 설치, 무대 인근에 잡초 등 환경 정리 미비. 아마 여러분들이 TV 화면이라든가 사진에서 아마 너무나 잘 보여질 겁니다. 무대 인근 그냥 널찍한
갯벌에 잡초가 좀 늘어나고 거기에 무대 공연을 설치를 해서 참 그러면은 뭐 BTS가 온들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연 무대 설치에도 돈이 절반 이상을 손이 탔다. 빼돌린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다. 건설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네요. 행사장 곳곳에 폐기물이 쌓인 채 그대로 방치가 된 거. 아이고, 이러다가 바로 8월 1일 날 잼버리가 개영식이죠. 여기는 뭐 개회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개영, 그 다음에 퇴영 이렇게 말을 씁니다. 네, 병영할 때 그 영자를 쓰기 때문에 개영, 퇴영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준비도 허술했을 뿐더는 아니고 모든 계획이 절반 정도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산의 절반은 빼돌린 상태로.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명 날아갈 판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제발 이 대화가 열리는 12일만 어떻게든지 별 문제 없이 넘기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우리 공무원 수백 명 날아간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참 한심하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예, 화장실, 우리가 정말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총리가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 정말 초유의 대한민국 총리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관련 공무원 다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당신들 이 화장실 환경미화원에 시키지만 말고 눈에 띄는 대로 당신들도 좀 해. 그게 솔선수범 아닙니까? 솔선수범을 보여준 총리라고 뭐 의미가 글쎄요. 참 저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슬쩍 저 화장실에 이 손을 집어넣고 이제 닦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련 공무원 당신들도 저렇게 이제 시키는 겁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만 시키지 말고 당신들도 좀 솔선수범을 해서 하라라고 밤 12시에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실 한 명이 10개 화장실을 청소를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 초기 위생이 매우 불량을 했던 화장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해외에서 온 청소년들이 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도대체 화장실 이런 거를 쓰라는 얘기냐라는 불만이 제일 많았던 게 화장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화장실이 354개였다는데요. 관리하는데 배정된 인원은 고작 70명밖에 없다. 그나마도 오전, 오후로 나뉘어 투입돼 한 명이 화장실을 10개를 관리를 해야 됐다. 뭐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돈을 빼돌린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화장실이 A급, B급, C급이 있다면은 C급으로 화장실 부품, 뭐 화장실 뭡니까? 예, 좌식 그 용기 또는 뭐 이 손 씻는 세면대 이런 것들이 다 참 화장실 깨끗하게 잘 져놨네. 예, 물론 한 번 쓰고 다시 또 퇴거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아주 A급으로 하는 게 옳으냐 뭐 이런 것도 또 공무원 사이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최소한도 어떤 국제대회에 맞는 그런 격은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산은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B급이나 C급으로 이렇게 물건을 갖다 놓은 다음에 그 차액은 어디로 갑니까? 그 차액 당연히 관련자들 주머니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액을 이른바 인마이 포켓 한 그 금액이 1, 2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이 아니라 수백억에 이르는 돈이 지금 증발이 됐는데 관련자들 색출을 바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거세게 나온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12일만 참 버티게 해달라. 제발 어떻게 해서라든지 밤새워라든지 이거 빨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안일을 했는데 이 돈 지금 밖에 나간 거 그거는 쉬쉬하고 그냥 표면적으로라도 급수대 샤워기 밤새 해가지고 몇 개 더 설치를 해놔. 이게 원래 떨어지면은 이게 감찰 나올지 모르니까 아무튼 12일만 제발 아무 일 없게 버티게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 그럴 수는 없죠.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엄벌을 내려야 될 텐데요.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에도 벌써 움직임이 있습니다. 잼버리가 끝나는 대로
파행 책임 내주 감찰, 여성가족부 전북도 감찰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닌 거는 뭐 세상을 이렇게 대한민국에 우리가 참 열심히 일한 그 덕분에 대한민국 그 이미지가요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하시면 프롬 코리아라고 하면은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반응이 오죠. 저는 뭐 해외 출장 요즘에는 뜸합니다만 한참 이 현장 기자를 할 때는 뭐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4차례 뭐 5차례 뭐 이런 그 가면은 실제로 그런 거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공식 출장을 가면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식 출장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 또 제가 자유스럽게 해서 일반 주민들을 만나고 또 인터뷰를 하고 하면은 상당한 그 호감을 표하는 게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세계 10대 강국 아닙니까? 세계 10대 강국이니까 당연한 그런 그 국력 상승인데 이런 일이 겹치면 정말 우리 애들 보통 한 800만 원 정도 들여서 왔다고 합니다. 비행기 값 또 거기 참가비 이런 것들을 하고 대략 한 800, 우리 돈으로 한 800에서 많이 낸 국가가 한 900만 원 정도를 내고 왔다고 하는데요. 그 부모들부터 이제 그야말로 어그리 코리안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잘 닦아온 국가 이미지가 바로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참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뭐 엄벌이 아니라 엄벌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잼버리가 토요일 날 끝납니다. 토요일 날 끝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파행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감찰을 시작하겠다. 감찰은 감사원 감사 또 총리실 감찰 일단 업무 파악이 된 다음에 그 자료를 갖고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강제 수사권을 발동을 한 수사에 착수를 한다라는 것이 지금 그건 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여가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책임론도 꽤 나옵니다. 이분도 글쎄요 정무 감각이 조금 부족하죠.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상당한 안일한 자세를 보였는데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쪽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주무장관이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죠. 태풍과 폭염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라고 한 게 바로 여가부 장관입니다. 그대로 지금 화면이 여러 차례 나왔죠. 태풍, 폭염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 그렇게 하니까 이 민주당 의원이 나중에 역사가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바로 이 사단이 난 후에 바로 이 얘기가 장관 얘기가 거짓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태풍 대책도 전혀 세워놓지가 않고 폭염 대책은 더더욱이 세워놓지도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뭐뿐만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지금 제가 월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공동대회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여기에 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전주 지역구 의원인 김윤덕 의원, 또 그러고 집행위원장은 전라북도 도지사입니다. 김관영이라고 전라북도 도지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여야 공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전라북도 도지사도 뭐 당연히 그거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전라북도 부안군 그 새만금이 있는 데가 부안군, 그리고 부안군 공무원들이 저렇게 수차례 나가가지고 이 잼버리를 배워오겠다라고 하면서 와임 시음 행사에 거기에 가서 와인이나 마시고 또 뭡니까 물의 도시 물의 도시 아마 그 잼버리에 그렇게 물 구덩이에서 텐트를 치라고 물의 도시를 탐방을 한 건가요? 베네치아에 갔다 와서 또 이 출장 보고서가 기가 막힙니다. 환상적인 여행이었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출장 보고서에 쓴 거 아마 어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환상적인 여행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믿고 우리가 발벗고 지금 잠을 자는
그런 세태입니다. 예, 집행위원장, 전라북도지사 당연히 책임을 묻고, 예, 물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강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 감사원, 감사, 또 총리실의 감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사전 조사로 예, 명쾌하게 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그런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 집행위원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관을 했기 때문에 너의 책임은 이것이다 라고 집행위원장한테도 당연히 그거는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고요. 지역구 의원 뭐 당연합니다. 지역구 의원 그 지역구 의원이 자기는 의원이라고 책임이 없습니까? 더더군다나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는 예, 공동 대회장이 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당연하게 예, 판단이 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대형 참사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른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가장 중요한 총선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책임 공방에서 이 국민의힘 쪽은 쏙 빼고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 이 대회를 유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준비 소홀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여기 공동대회장 또 집행위원장 여야가 고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명확한 책임 소재를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규명을 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우리 대한민국은 뭐 죄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죄는 법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그거 뭐 국민 감정에 의해서 너 징역 3년 갔다 와, 너 쟤는 집행유예를 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그래서 그만큼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참 이번 주에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논평을 하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막 화가 납니다. 저도 정말 대한민국에 이제 앞으로 저런 게 지금까지 10년 전에 있었어도 지금은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는 그런 마당에서 되도록이면 저런 일을 우리가 안 보거나 아니면 아주 드물게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저게 너무 자주 있죠. 저런 상황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꾸준하게 사회가 선진화가 되면서 저런 정말 대회 남겨놓고 3개월 전에 공사 시작하는 게 세상에 우리 고객님 말씀 딱 맞습니다.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야 그러면 줄여. 세면대도 줄이고 샤워 수설도 반으로 줄여 반으로 줄이고 그러면 대회가 내일 모레가 개막되는데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걸리겠다. 그러니까 12일만 아무 일도 없도록 버티게 해달라고 공사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관련 공무원들이 사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슈 1을 너무 오래 지금 제가 열변을 통한 모양입니다. 바로 이슈 2로 가보겠습니다. 이슈 2입니다. 아이들까지 동원해 윤석열을 비판한 이재명. 글쎄요, 집권당의 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선에서 패했던 이재명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비판을 또 생활화하는 게 저들의 또 전략 아닌 전략일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들까지 작게는 6살, 많게는 10살, 10살이 돼봤자 초등학교 3학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취학 연령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을 대거 불러서 일본 오염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TV 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어린이들을 불러 놓아서 일본 오염수가 나빠요. 그런 오염수 핵 폐수를 방류하는 거 찬성하는 윤 대통령 나빠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꺼낸 정도의 민주당 수준이 글쎄요 저 정도 수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초등학교 2학년 앞에 있는 저 학생이 얘기한 것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쿄 전력이 전 세계 바다를 가졌나요? 내가 제일 싫은 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발전을 당장 멈춥시다 라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행사가요, 민주당이 초등학생을 국회로 초청을 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불법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를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여기에 사진에 보였다시피 이재명이 딱 가운데가 있고 왼쪽에는 우원식은 뭐 전 원내대표죠. 그런데 여기에 이 초등학생 2학년이 뭐 이렇게 종이를 한 장 갖고 읽는데요. 자신을 활동가라고 소개를 하는군요. 자신을 활동가. 예, 활동가는 물론 영어의 액티비스트를 번역을 한 겁니다. 이제 뭐 집회 시위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것을 영어로 액티비스트,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우리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활동가라는 얘기로 돼 있는데요. 아니,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활동가라는 얘기를 씁니까? 아마 중고등학교도 활동가라는 얘기를 안 쓸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언론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용어. 시민단체 뭐 활동가, 시민단체 회원 이럴 때 활동가란 말을 쓰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자신을 활동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자신의 생각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는 누가 써준 거를, 민주당 쪽에서 써준 거를 읽는 거지요. 그러니까 활동가라는 얘기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몇몇 아이들이 참석자 소개 때 자신의 이름이 뭐 이렇게 김某某라고 불리자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이거나 보호자 품에 안기기도 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동원을 했다는 얘기죠. 동원을 해야 하고 자신을 활동가라고 하는 거는 다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쓴 거를 그대로 읽어. 실제로 한 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 그냥 읽는데 불과합니다. 읽는데. 자, 뭐 이들의 얘기를 조금 더 소개를 할까요? 지난주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파도를 타며 후쿠시마 바다를 생각했다. 영상으로 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와는 아주 끔찍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위험한 물을 바다에 버린다니 무지 놀랐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 물을 마시고 수영도 한다던데 그러면 아플 수도 있다. 이렇게다. 이게 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위험한 핵발전을 당장 멈춥시다. 핵발전소보다 무서운 말을 써야 한다. 경주 월성에 사는 5살 동생도 피폭됐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줄줄줄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활동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활동가. 누가 써준 걸 그대로 한자 한자 읽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봤을 텐데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재명이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염수 배출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래세대 활동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미래세대 활동가, 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를 미래세대 활동가의 말씀을 잘 들었다.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날 참석에는 이 아이들이 미리 그려온 그림을 들고 기념 촬영을 했는데요. 이 그림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어른들이 죽인 물고기가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 어른들이 죽인 물고기가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 바다는 지금 저기 써 있죠. 바다를 죽이지 말고 바다를 지켜주세요. 핵오염수 바다에 버리지 마.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 오른쪽에 어른들이 죽인 물고기가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 참 아주 섬뜩하죠. 섬뜩하죠. 과거 광우병 또 사드 전자파 사태 때 아이들을 항상 내세웁니다. 이들 세력들은. 지난번에 열흘 전에 민경우 자유연대 대표, 이른바 핵심 골수 운동권에서 이 자유우파로 전향한 민경우 대표와 제가 대담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과거에 광우병 사태 때도 아이들을 앞세우는 그런 전략을 얘들은 그러니까 국민의 감정선을 자꾸 건드리는 것이죠. 아이들을 내세우고 거기에 또 아이들을 이렇게 유모차에 태우고 이제 그런 게 자꾸 TV 화면에 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게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다. 오죽하면 애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태우고 저 광우병 집회에 나왔겠느냐라고 국민들이 혹하게끔 선전선동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네. 광우병도 그렇고 사드 전자파도 그렇고 바로 이번 후쿠시마 이 처리수 문제도 그렇고 이들은 참 선전선동에는 거의 귀재급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피폭이란 뜻은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읽기 연습 엄마가 꽤나 시켰나 봅니다. 이수영님, 저도 공감합니다. 피폭이란 얘기를 알 수가 없죠. 피폭, 피폭은 피는 당한다는 뜻 아닙니까? 당한다, 폭. 노출되다 이런 뜻이니까 피폭이라는 얘기는 오염수, 방사능에 노출이 돼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친다라고 할 때 피폭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마 성인들 40, 50대 성인들도 피폭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누가 흔치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피폭이라는 말을 알고 쓸 리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활동가라고 쓴 나는 초등학교 2학년 활동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쓴 거 그대로 읽어주는, 그러니까 참 이 초등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이제 부모들이 이게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보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십시오. 잼버리 끝나면 다른 태풍이 불어야 태풍 카눈. 검증 태풍 잼버리의 검증. 이번에 잼버리가 끝나면은 다른 태풍이 불어야 라고 벌써 저 부부가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화가 난 표정이죠. 태풍이 지금 올라오는데 다른 태풍, 즉 태풍이 아닌 다른 이제 그야말로 책임 태풍이 분다. 검증 태풍이 분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토요일 날 잼버리가 공식적으로 폐막이 되면 폐영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폐영이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감사원 감사 또 총리실 감찰에 이어서 검찰의 강제 수사권이 발동이 당연히 돼야 되고, 이른바 검증 태풍 책임자 처벌 엄단을 해야 되는 그런 태풍이 불 것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두 번째 만평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이권 카르텔, 이권이 이재명 카르텔인가요? 비명계 총선 때 자기들끼리 다 해먹을 작정이네 라고 대의원제 주물럭주물럭거린다. 이것도 아주 잘 표현된 만평이네요. 저쪽에 이른바 친명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이재명을 그린 것 같고요. 친명들이 주물럭주물럭 합니다. 이 총선 관련해서. 그래서 대의원제를 주물럭거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대의원제가 갑자기 나왔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대의원제는 그러나 지금 현재 현역 의원,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 그리고 각 당협에서 선정한 한 당협에 몇 명 이렇게 이른바 당원 중에서도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을 비롯한 개딸들 그리고 친명들은 대의원들이 자기 사람이 아닐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이죠. 일반 당원들은 계속 그 이재명이 당대표가 될 때부터 일반 당원들을 자기 위주로, 자기들 잘 친한 사람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일반 당원들은 친명 일색이 상당히 한 70% 정도가 친명 당원들로 파악이 되던데요. 상대적으로 대의원들은 일단 이전부터 각 당협위원장 또 대의원들 또 뭐 현역위원들이 다 포함이 되니까 약 한 절반 정도도 친명이 채 안 될 수가 있다라고 민주당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친명 개딸들 입장에서는 대의원제를 폐지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야 확실하다. 왜? 당원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딱 위에서 이재명이 딱 지시를 하면은 당원이 척척척척 움직여서 또 다른 전당대회를 통해서 누구를 뽑더라도 그게 유리하다. 대의원제는 아무래도 옛날부터 쭉 이어져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친명이 아닌 사람들이 50%가 넘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이참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폐지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대의원제를 왜 폐지하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시면은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되실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만평. 그래서 대의원제를 주물럭주물럭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총선 때 자기들끼리 다 해먹을 작전이네 의그라고 비명계가 저렇게 표정을 아주 일그러지게 하면서 이게 바로 이권 카르텔이다. 이권할 때 이가 이재명이죠. 예, 이재명 카르텔인 지금 민주당에서 점점 예, 세를 키우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만평을 살펴봤고요. 우리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우리 스패너님들 예, 청을 예, 여러분들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호남소 소위령제 참석한 문재인 안전이 먼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예, 문재인이 소위령제를 참석을 했다는데요. 글쎄요,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입니다. 소위령제. 예, 글쎄요, 이태원 참사 또 뭡니까 흥덕, 예, 제 고향인 청주 흥덕구의 그 오송 참사 때 글쎄요, 그 위령제, 예, 합동 이 참배에 거기에 간 적이 있나요? 예, 문재인, 예, 글쎄요, 뭐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간 적이 없다고 간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글쎄요, 소의 위령제를 참석을 했네요. 그러면서 가축의 생명도 소중하다.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야. 참, 예, 뚱딴지 같은 그런 얘기죠. 가축의 생명도 소중하다. 예, 3년 전 수해로 죽은 소 위령제에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아이고, 참 이걸 어떻게 이걸 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어제 전라남도 구례군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위령제에 바로 문재인이 참석해서 생명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 예, 문재인이 호남을 방문한 건 진짜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호남을 잘 안 갔습니다. 그리고 또 왜 지금 3년 소위령제 3주년을 맞이해서 거기를 갔는지, 예, 이 이른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문바들의 결집 시그널을 보여주는 건지 여러 지금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양정마을이 어떻길래 위령제를 갔을까요? 3년 전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예, 소를 비롯해서 가축 2만여 마리가 죽고 주택 700여 채가 침수되는 피해를 본 지역이다. 예, 요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양정마을. 그런데 문재인은 재임 시절 이곳을 방문한 인연이 있는데요. 최근 평산마을을 찾은 양정마을 주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위령제 참석을 요청을 했고 문재인 측에서 그걸 받아들였다. 위령제 제사상에는 햄과 버섯 등 버섯으로 만든 산적, 명태전, 동그랑땡이 놓여 있다. 소가 잘 먹는 게 산적, 명태전, 동그랑땡 이런 건가 보죠. 네. 마을 측은 가축 위령제임을 감안해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쓰지 않았다. 예, 정말 참 이거를 예, 저렇게 소 위령제 참석을 해가지고 이게 마치 이렇게 우리가 추석날 선조들에게 아주 공을 다 들여서 이 세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옆에 김정숙 부인도 있군요. 예, 참 여사란 말을 제가 써주고 싶어도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예, 바로 김정숙 부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정성을 쏟는 거를 글쎄요. 예, 지금 오송 참사 현장에 아직도 저렇게 많은 문제점이 산적을 하고 그렇게 합동 장례식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참석할 의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가면 주민들이 또 이렇게 무슨 비난의 목소리가 두려운 건가요? 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바로 지금
그래서 왜 이 소위령제를 가가지고 생명과 안전이 가장 먼저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거냐. 예, 바로 윤석열 정부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매우 미흡한 정부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안전과 생명이 가장 중요하면 예, 소의 위령제가 아니라 먼저 유명을 달리한 예, 사람의 합동 참배에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예. 글쎄요, 소가 사람보다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예, 네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네, 네 번째 이슈. 오늘 제가 갖고 온 칼럼은 611 칼럼입니다. 611 칼럼. 611 칼럼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뉴데일리의 611 칼럼입니다. 제목은 잼버리 핑계대고 빨대 꽂아 국민 세금 등친 집단 그들은 누구인가. 제가 앞서서 이슈 1에서 여러분들께 논평을 해드린 같은 맥락인데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가 국제적인 망신으로 전락했다. 세계적인 조롱거리다. 잘났다고 뽐내던 코리아 알고 보니 형편했네 라고들 할 것이다. 당연한 질책이고 비판이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국가로 올라서기까지는 그동안 경제발전, 한류, 인프라, 첨단기술, 방위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각계 지도층과 온 국민이 피와 땀을 흘린 덕택이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번 잼버리 대회의 참담한 실패를 초래한 그간의 사연을 돌아본다면 이 발전 뒤에는 여전히 전 근대적 마피아의 인습, 적폐, 카르텔, 붕당 정치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잼버리 대회는 처음엔 강원도 고성에서 열리는 듯 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어찌어찌 전라북도 무주로 옮겨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새만금으로 귀착됐다. 고성엔 산과 숲과 바다가 있다. 무주엔 산과 숲이 널려 있다. 캠핑 장소로 그런 대로 떠올릴 수 있는 곳들이다. 그런데 새만금이라고 간척지에 숲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해 세계연맹으로부터 장소 이전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염분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었다. 그러니 이건 완전한 진흙탕이란다. 새만금이 완전히 진흙탕, 갯벌이란 얘기죠. 그야말로 나무는 하나도 없고 풀도 귀한 흙 벌판이라 하면 지나칠까. 제가 월요일날 바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사막에서조차 잘 자라는 대추야자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요. 대추야자가 바로 새만금에서조차 이 나무를 심어도 자라지가 않는답니다. 왜?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염분이 있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 있죠. 그게 다 대추야자로 이루어진 간이숲인데요. 그런조차 자라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량한 그런 곳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무는 하나 없고 풀도 귀한 흙 벌판이라고 하면은 지나칠까. 어쨌든 미중유 말복더위에 새만금 황야의 천막은 미국 데스밸리의 천막 진격이다. 죽음의 계곡이죠. 데스밸리. 미국 데스밸리의 천막을 진격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인가? 그러나 이 미친 짓이 실제로 일어났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렇다. 누가 그랬나? 중앙정부 예산에 빨대 꽂은 집단이 그렇다. 중앙정부 예산을
와서 자기 주머니에 또 그들의 이권 카르텔에 나눠줄 그럴 빨대에 꽂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중앙정치의 네트워크란 지적이자 제가 어제 군산대 이양순 교수가 그 논리로 내세운 게 바로 그렇죠. 이른바 민주당 독식을 한 전라도 시스템이 이번에 근본적인 원인이다 한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호남, 북도 전라남도는 모두 다 이른바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모두 다 민주당 독식을 한 그들만의 리그, 이른바 그들의 서로서로를 챙겨주는 이권 카르텔이 이번 원인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과 거의 맥을 같이 하지도. 중앙정부 예산에 빨대 꽂은 집단과 이와 연결된 중앙정치의 네트워크, 이게 바로 어제 얘기한 이왕승 교수의 그렇습니다. 이 전라도 이권 카르텔 예의란 얘기하고 맥을 아주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피와 국격 실추와 낭비와 마피아짓 이제부터 철저하게 파헤치고 문책해야 한다. 첫째, 경위를 조사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둘째, 책임 소재를 규명을 해야 된다. 셋째, 로비의 실체와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저도 어째요? 에어컨을 저도 어제 틀어놔서 그런지 몸이 좀 으쓱으쓱합니다. 네. 넷째, 형사 고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섯 번째,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민적 징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거는 제가 앞서 제 논평 때 얘기를 해드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경위조사에 이어서 책임 소재 규명, 로비의 실체와 그 뒷배경, 형사 고발,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민적 징벌, 이거에 대한 이제 국민 공감대는 당연히 이루어졌고요. 또 윤 대통령도 이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했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걸로 보고 저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칼럼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문제에서라면 어떤 대사건이 나면 의뢰히 벌떼처럼 일어나 이것도 윤석열 책임 저것도 정부 책임 어쩌고 난리 법석이 났을 것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저 그렇다. 이유라도 있나? 과연 있을까? 영국도 떠나고 미국도 떠난다. 싱가포르도 떠났다. 이 더위에 화장실 샤워 시설이 시원치 않다면 떠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노릇이다. 그런데 막상 이런 결과를 초래한 당사자들이 자수하고 자백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보이질 않는다. 나오란 말이다. 우리 잘못이요 하고 자인할 자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도무지 그런 자들이 보이지를 않는다. 오래전 이미 국회에서는 어떤 의원이 당시 잼버리 주무장관에게 물었다고 한다. 새만금은 준비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나 장관 그녀는 일관되게 대답했다. 준비 잘하고 있다. 그때 그녀라도 나와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거듭 재확인하자. 잼버리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문책해야 한다. 네, 여러분들 생각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책임자 반드시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문책해야 된다.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슈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국힘은 수도권 구인난, 민주당은 서울 지지율 빨간불.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각 진영이 사활을 걸고 새 인물도 찾고 있고 이제 대결 구도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은 수도권 관련돼서 양 진영이 아주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지난주네요. 여론조사 8월 첫 주니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표 조사의 경우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4%로 21%로는 민주당을 13%포인트 차로 정당 지지도에서 크게 앞섰다.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앞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를 시각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별 수도권 지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국민의힘 34%, 민주당은 21%, 인천 경기에서는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26%. 역시 서울보다 인천 경기가 민주당 지지세가 더 공고히 하다는 것은 이 표에서도
드러나는데 서울, 인천, 경기 다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22대 총선 인식을 한번 볼까요? 예, 서울에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4%, 야당에 힘을 실어줘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가 40%. 요거는 이제 오차범위 아니니까 예, 티격태격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인천 경기에서는 역시 더 좁혀졌습니다. 43대 43. 즉 예,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 요게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는 티격태격하는 그런 수준이다. 최근 총선 수도권 결과를 볼까요? 예, 지난 21대 3년 반 전에 열린 21대에서는 민주당이 무려 103석, 국민의힘은 달랑 16석. 그 앞서 4년 전 20대 때는 민주당이 82석, 국민의힘은 35석. 예, 19대 때도 마찬가지죠. 65대 43. 19, 20, 21대 즉 예, 최신으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민주당 판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은 43에서 35로 줄었다가 16석으로 더 줄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대신 민주당을 보면은 65석에서 82로 껌충 늘 다음에 3년 반 전에는 거의 뭐 압승을 했죠. 예, 수도권에서만 하여튼 103석을 이뤘으니까 저렇게 전체적으로 169석이라는 예, 매머드 정장이 된 겁니다. 글쎄요, 이번 총선에서 저런 결과가 다시 재현이 된다면은 예, 윤석열 정부는 바로 레임덕 현상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뭐 아는 표현입니다만은 식물 정부, 예, 다른 대가 더 센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또 이 유튜브에 자체 검색에 이 경고등이 삥삥 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식물 정부 더 이상의 예,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구인난 사람이 없어요 하는 얘기입니다. 왜 구인난일까요?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이 뭡니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작년 지방선거 때 많이 차출이 돼서 구청장 또 단체장 이런 데로 많이 지금 들어가서 현역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1차로 좀 웬만한 사람들이 다 구청장이니 예, 무슨 시장 예, 무슨 뭐 안양시장, 고양시장, 용인시장 뭐 이런 성남시장 이런 것들을 다 1차로 충원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총선에 내보낼 인재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지금 고민거리인데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곳이 29개가 있습니다. 29개. 그 중에서 서울이 12개, 경기가 14개, 인천이 3개에 달하는데 지난달 말 이 중에서 26개 당협위원장을 공모를 했는데 네, 김성태 전 의원이 강서을, 이용호 의원이 마포갑, 또 오신환 전 의원이 광진을 등 전 현직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은 솔직히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전국구 스타가 수도권에 나와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등판론도 계속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꽤 경쟁력 후보들이 쫙 포진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렇게 이름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경쟁력을 담보할 수가 없다, 장담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예, 지난번에 김성태, 이용호, 오신환 이런 사람들은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 이름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원외 당협위원장을 지망한 사람들 중에서는 글쎄 경쟁력이 글쎄요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지방선거 때 상당 부분이 구청장이라든가 각 시도의 시장 이런 데로 차출이 됐다 하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